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정도는 우리 회원님들, 준비하신 회원님들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손님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시간이 되는 한 다 하겠고요. 그리고 또 오신 손님들도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원고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 친황송인회가 우리 용정에 있는 우리 윤동주회와 함께 좀 어떤 뭔가 좀 이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저희랑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어떤 뭔가가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우리 박경숙 회장님, 네, 빨리 오세요. 박경수 회장님부터 오셔서 이 앞에서 그냥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에 담는 거니까 이 앞에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멘트는 하지 마시고요. 시만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음악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집하겠습니다. 소년 윤동주,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별똥 떨어진대. 윤동주. 밤이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해스택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싹오싹 춥다.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조한 한 젊은이가 있다.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되고 이 어둠에서 생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하기는 나는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드시 받들어 주는 곳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깜빡이 나려 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마는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여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구나.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된다. 덥석 웅키었으면 잡힐 듯도 하다마는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는 아직 둔줄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베푸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런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이 밤이 나에게 있어 어릴 적처럼 한낮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요. 따라서 이 밤의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원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에 호적이면 그만이다. 이것이 생생한 관념 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어둠 속에 깜빡깜빡 졸며 다닥다닥 나란히한 초가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요.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하는 비극의 배경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태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오,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른 옷에 프랑스잔, 라이노 마리아 닐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산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들이 무성할 거이다. 소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위로. 거물한 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강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 놓았다. 옥의 요양을 받은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치어다보기 바르게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다.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오기만 한다. 거미가 손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몸을 감아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작은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가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투르게네프의 언덕.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지의 통, 쇳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덥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새기로 푸르스름한 입술, 너들너들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 그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사랑스러운 추억. 윤동주.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때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쏘 햇빛에 비춰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동경교회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후의 악수. 길.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풉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내가 담 저쪽에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네, 외우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참 외운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시죠? 네, 아시죠? 토시 하나 틀려도 그게 이제 경연대회 있을 때 그래서 항상 매년 11월 둘째 주나 첫째 주에 여기서 초려 선생님의 어떤 추모도 할 겸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를 그때 이제 발표하듯이 하는데 그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해야 대상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회원들 신앙송가 나름 신앙송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한 편이 주는 윤동주 시인님의 시 한 편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주는 그런 어떤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큰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명 선생님, 네. 사랑스런 추억 윤동주.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린다.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햇빛에 비춰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동경교회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차가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병원.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는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혹시 우리 이현우 이사장님의 좀 목소리 윤동주 씨 어떻게 음나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책 한번 적으세요. 책 잠깐만 빌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요거를 좀 따르는 거예요.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데요. 그렇게 시키면 또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고향 윤동주.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선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돌아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야, 벌써 이제 저 안경을 끼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을 가는데 참 도색합니다. 가자 쫓기우는 사람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그리면 단재 선생님 하늘북에 관련된 제 나름대로의 차원시를 짧게 읽겠습니다. 하늘북 치는 사람을 아는가? 화를 내면 장엄한 사람 단재를 기억하는가? 젊은 혼, 뜨거운 피, 의연히 일으켜 세워 하나 되게 했는데 3천만 민족 정말 독립했다 할 만한가? 섬나라 오랑캐 하늘북에 싸그리 뼈 발라 똑했노라. 단재 선생님 말씀을 시를 주셔서요. 저도 오늘 오면서 사실은 철야역사공원이 올해 9년 차인데 저도 이제 초려에 대해서 하나 쓴 게 있는데 마침 영상이 또 저희 신앙송과 같이 홍보한다는 의미 있어서 저도 이것도 하나 좀 이렇게 사족을 담은 건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초려 선생을 다시 생각하다입니다. 선생은 한양에서 낙향한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나셨지만 자연을 벗삼고 스스로를 낮추어 세상의 밝은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먼저 따지고 출처 대의를 명확히 했다. 신이 가지 않아도 신이 뜻을 따르면 가지 않아도 간 것과 같고 신이 가도 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신이 가도 가지
간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초려는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사리를 따지고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했다. 임병양난 이후 피폐질 대로 피폐해진 국정의 풍속을 바르게 하고 세상에 널리 인재를 구하며 구패를 청산해야 한다는 개혁과 혁신을 주창한 이는 초려였다. 효종의 밀지오신으로 북벌을 위한 만전지책으로 기회봉사를 제진하였지만 제의 10년 만에 군왕의 요절로 부국강병의 계책은 수포로 돌아가고 뒤늦게 기회봉사는 우암 통춘선생의 천거로 현종조 원년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초려가 배석하고 승제가 대독하는 자리에 현종은 점심도 거르며 늦은 저녁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래 옳다 바로 시행토록 하라고 승정원 일기는 그렇게 적고 있다. 조야에선 초려의 기회봉사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쟁만 하다가 조선 후기 300년의 세월을 다 허비했다. 이미 지난 일을 논쟁할 필요는 더욱 없지만 새로운 시대엔 초려 선생의 말대로 민생과 민분이 중심이 된 근검과 무실이 국정의 기조가 되어야 했다. 초려 선생의 말대로 윗사람은 갈구하고자 하는 실질이 없고 아랫사람은 일에 책임지는 실질이 없으며 경연엔 도를 강론하는 실질이 없고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실질이 없으며 나라의 정책은 백성을 구제할 실질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은 손을 향하는 실질이 없으며 조정은 가르치고 명령하는 실질이 없다고 지적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고 국민이 자기 본업에 충실할 때 나라도 안정되고 민생도 안정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17세기 조선 중기는 이미 나라는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시기였다. 이때 제대로 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제안했다. 북벌 이전에 부국강병 실현을 위한 책략을 내놓고 임금과 신하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물었다. 2024년 12월 오늘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여간 그런 뜻은 아닌가 하여간 그래서 그렇다 하는 뜻인데요. 예, 이 눈이 어리너리해가지고 까먹는 비에 윤동주 호젓한 세기의 달을 따라 알듯 모를 듯한 대로 거닐고저 아님 밤중에 튀기듯이 잠자리를 뛰쳐 끝없는 광야를 홀로 거니는 사람의 심사는 외로우려니 이 젊은이는 피라미드처럼 슬프구나.